미적분원 수열 극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의 극한을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배우기를 극한이란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 목적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했죠.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항들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변해간다면은 그 값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이번에는 등비 수열인 거예요. 등비 수열의 규칙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가고 있는 수열이 있다면은 그 수열의 끝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수열의 극한 기본적인 틀은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굳이 공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 다음 같은 수열 한번 봅시다. 2의 n거듭제곱이라는 수열이 있다면은 제 1항은 2, 2항 4, 그 다음 순서대로 8, 16, 32로 값들이 점점 어떻게 변해갑니까? 계속 2배씩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증가하는 값들이 어딘가 한계치가 있을 것 같나요? 계속 우리 키가 쭉쭉쭉 자라서 천장을 뚫고 저기 구름까지 뚫고 하늘나라에 있는 잭의 콩나물처럼 올라가는 모양이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한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 하나 푼 겁니다. 만약에 이런 등비수열이 있다면은 2분의 1의 n거듭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 있다면은, 자, 첫 항은 2분의 1이고요. 이어서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쭉쭉쭉 이 친구의 값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값이 반으로 줄어드네요. 4분의 8분의 1로 반, 절반 계속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각 뚫고 멘틀까지 저기 아래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일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또 아니에요. 자, 지금 2분의 1의 n거듭제곱 같은 녀석은 0으로 수렴합니다. 왜냐면은 2분의 1이라는 것은 양의 값이고요. 이유인즉슨 2분의 1은 양수고, 그 양수를 무수히 많이 거듭제곱, 양수들만 곱해가니까 절대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극한이란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냐 물었는데, 속칭 얘네들은 무한대분의 1의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앞서서 본 것처럼 2의 n제곱의 극한은 무한대입니다. 리미트 n 무한대에 2의 n거듭제곱. 그럼 여기서는 2분의 1의 n제곱, 다른 말로는 2의 n제곱분의 1. 극한 계산을 하면은, 극한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주는 자세는 n의 무한대를 대입한다. n의 무한대를 대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라는 꼴이고요. 이것은 n분의 1에 대한 극한에서 많이 반복했던 얘기죠. 빵 한 조각을 무수히 많이 쪼갠다. 아이, 나 안 먹고 말래. 왜? 없으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꼭 n분의 1뿐만 아니라 2의 n거듭제곱분의 1 분모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라면은 모두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죠? 당연히 이 일반 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공비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그 등비수열의 극한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당연히 이 일반 항들을 조금 파악하기 어렵게 낼 거예요. 그리고 등비수열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들이 있죠. 꼭 체크해야 되는 내용. 첫째 항 A의 값과 공비 R의 값. 이 두 값에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이 결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새로 만든 페이지는 위로 좀 옮겨줄게요. 자, 등비수열에서 첫 항과 공비의 값에 따라서 그 극한이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가장 간단한 케이스, 만약에 수열, 일단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니까 요거부터 적어야 되겠네. 등비수열 an
일반항 AN이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공비 아래 n-1 거듭제곱일 때 케이스 1 첫째 항 A의 값이 0의 값이라면은 첫째 항이 0이라면은 등비수열, 등차수열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때 교재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첫째 항이 꼭 0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 등차수열에서는 첫째 항과 공차 모두 실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수의 값만 되면 돼요. 그래서 첫째 항이 0이라면 그 수열은 첫 항도 0, 뒤에 공비가 그 무엇이 되더라도 두 번째도 0, 세 번째도 0, 0, 0, 0, 0, 0, 0 계속 0이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열 극한은 0 곱하기 R의 n-1 거듭제곱이죠. 사실상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적어 보았고요. 극한은 0이다. 너무 단순하고 쉬운 케이스니까 뭐 이거는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공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공비에 대한 이야기를 묻을 텐데 하나 또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이때 첫째 항은 0은 아닌 경우여야 하는 거고요. 공비는 우리가 R로 쓰니까 공비 R의 범위에 따른 극한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첫째 항보다도 무엇보다 이 공비 범위에 따라 극한이 결정되는 일이 더 많아요. 자, 공비 범위 기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런 수직선을 하나 작성해 볼까 합니다. 공비 아래 값이 자 경계를 누구로 잡냐면은 -1과 1로 경계를 잡을게요. -1과 1로. 자, 공비의 값이 세 번째, 네 번째. 크게는 뭐 5가지 경우로도 나누긴 하지만 자,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범위 공비 R이 -1보다 작은 경우라면은 어떠할까? 공비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두 번째 공비 R이 -1의 값이면 어떠할까? 공비 R의 값이 -1이면 어떠할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비 R의 범위가 +-1 사이면 어떠할까? 그리고 공비 R의 값이 1인 경우는 또 어떠할 것이며 이게 3개고 너가 4개네. 마지막 5번째 공비 범위가 1보다 큰 경우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자, 공비 R의 범위 +-1을 기준으로 또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총 5개의 경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각 범위에 따른 극한들이 각각 다르게 정의가 돼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간단한 녀석부터 하나 보도록 하죠. 공비 R의 값이 1인 경우 그러면은 등비수열 일반항 AR의 n-1제곱이란 것은 그냥 A가 되네요. 그렇다면은 극한의 값은 A, 0이 아닌 A로 수렴한다. 끝.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통 정리 좀 합시다. 얘네들 위아래 간격을 조금씩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 공비가 1이니까 1항도 A고 2항도 A고 3항도 A니까 극한은 A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될 그런 공식 중에 하나,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인데요. 보죠.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라면 그 극한의 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AR의 n-1 거듭적으로 적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극한 값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어떤 값으로 간단한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런 범위로 나누는 건 왜인지 조금 의문스러울 수 있겠지만 R의 거듭적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을 해서 절대값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이렇게 5개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공비 R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라면은 여러분이 제일 간단하게 판단할 방법은 해당 구간 안에 있는 숫자를 하나 정해보는 겁니다. 제일 만만한 친구가 누굽니까? 0이죠? 그럼 0의 거듭제곱은 0이죠. 극한 0입니다. 이거 극한 0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증명이라고 해야 될까? 증명은 좀 너무 거창하고 약간의 개념적인 설명 보완을 해보도록 할게요. 굳이 지금 이 부분까지는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신 다음에 안 되면은 괜찮아요. 요 공식만 다 잘 외워도 되는 거니까. 먼저 공비 R이 0인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공비 R의 값이 이번에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구간을 0을 기준으로 반 잘라 버렸으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을 본다고 칠게요. 해당 구간에서 R은 양수입니다. 이 양수의 값들을 계속 곱해준다면은 양변에 양수로 곱한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일은 없네요. 그리고 거듭적으로 한 값은 1에서는 더 멀어지지만 0으로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위의 식에서 그대로 R 곱해가고 있는 겁니다. R의 n거듭제곱은 결국 1보다도 작은 거. 점차로 더 0 쪽을 향해 가니까 0과 1 사이 값에 대한 거듭제곱 극한은 0이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음수 구간. 사실 이게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선생님 앞에 한 것처럼 공비 R 곱하면 안 돼요. 공비 R은 기본적으로 음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R제곱 오해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R입니다. 마이너스 R은 1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음수인 R과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얘는 양수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R 마이너스 R제곱 R 세제곱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0에 대하여 크다 작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쉬운 접근 방법만은 또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오른쪽에서 접근하든 왼쪽에서 접근하든 0으로 가까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음수값에 대한 극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아니지만 증명 과정에서 사실 지금은 되게 부족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약간 관념적으로 그냥 흔한 말로 대충 이해는 될 수 있었지만 좀 디테일한 그런 증명은 아니었고요. 해당 부분은 강의라든지 또는 풀이를 따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더 정확한 설명을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결과를 꼭 기억해 주세요. 공비 R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인 경우에는 그 극한의 값은 0이다. 자, 계속 쉬운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합시다.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렇다면 룰루랄라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의 n-1 거듭제곱. 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입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형태네요. 이 친구는 진동하는 발산이군요.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거는 공비 R의 값이 1보다 큰 경우 특정할 수 없으니까 AR에 n-1 거듭제곱 접고요. 공비 R이 1보다 큽니다. 공비 R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1보다 큰 거 2를 생각해도 좋고요. 3을 생각해도 좋고요. 또는 앞서 보여준 것대로 1보다 큰 R이죠. 계속 R을 곱해 간다면은 R 거듭제곱은 1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죠. 값은 계속 증가할 테니까 이항의 무한대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것은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는데요. 역시 마이너스 2라든지 마이너스 3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넣으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만 하는 거지 실제 문제를 풀 때 R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 생각을 하자고 했는데 추천하지 않는데 또 바로 쓰고 있네요. 문제 풀 때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최초로 개념을 익히는 부분이니까 말 나온 김에 참 이 개념 처음 익힐 때 정확한 풀이 설명과 증명 과정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데 증명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 스페이스 멈추고 책 한번 덮었다가 한숨 쉬고 와 미적책 두께 남은 거 보고 힘들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좀 단순하게 증명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선 얘기대로 다시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 고려해 봅시다. 마이너스 2를 계속 거듭제곱 한다면은 부호는 음수의 거듭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값은 절대값이 점점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진동하는 발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1, 2번은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고요. 자, 여러분 요 5가지 공비 R 구간에 따라 공비 R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극한값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1, 2번을 묶어서 3가지의 경우로 이야기할 4가지의 경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3, 4번을 또 하나로 묶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만 3, 4번은 엄밀하게 다른 거니까 가급적 꼭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도록 하고요. 수학 1, 수학 2 공부하면서도 그랬겠지만 수학이란 과목이 사실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는 단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잘 구축했는지 확인하는 걸 문제풀이를 통해서 맞췄다 틀렸다라는 그 사실 판단을 통해서 이 친구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겠군. 아직은 조금 부족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원래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긴 하지만 수학은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자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늘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비 R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그럼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00분의 39일 때 다 일일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구간의 녀석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을 수학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내용 진행해서 원하는 부분, 새로운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수학이 가지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식들을 암기하면서라도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수학 문제 풀어서 점수 잘 받고 우리가 원하는 바 이루는데 수학이 발목을 잡는 일 없어야 될 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수학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니까 이런 식의 학습밖에는 되지 않겠네요. 자, 기운내고 이어서 등비수열 극한에 대한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극한에 대한 이야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5가지 조건 범위들 체크해야 돼요. 잠시 내용 멈췄다가 머릿속으로 5가지 범위 생각해보세요. 일단 쌤이 하나 적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두 번째, 공비 R의 값이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
세 번째 공비 R이 1인 경우, 네 번째 공비 R이 1보다 큰 경우. 요 네 가지 극한이 각각 어떠했나 고민하세요, 생각하세요, 떠올리세요. 아니면 직접 찾아보세요. 얘는 진동하는 발산이고요. 그냥 진동 쓰면 안 된다 했죠. 진동 수렴이 있으니까 진동 발산이다 적어줘야 되겠고, 0으로 수렴하고요. 그리고 얘는 첫째 항으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R이 1보다 큰 경우는 무한대 발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봅시다. 자, 1번에서의 공비는 얼마입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첫 항이 0이 아니라 무조건 공비만 체크하는 거니까요. 공비가 4입니다. 4는 1보다 큰 값이네요. 따라서 극한은 양의 무한대 발산한다. 자, 마찬가지 과정 계속 이어갑니다. 공비는 얼마입니까? 5분의 2네요. 5분의 2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이군요. 이사종 갑시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그래서 공비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극한은 0이다. 세 번째 공비는 너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입니까? 작은 값입니까? 고민되죠? 그렇다면 수직선 그어서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에 속하네요. 따라서 극한의 값은 0이었습니다. 괜히 예측해서 이제는 발산할 녀석 나올 때쯤 됐네. 그래서 진동이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공비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군요. 따라서 진동하는 발산의 형태이다. 이렇게 수렴 발산 여부를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면 거진 대부분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첫 항은 0은 아닐 거예요. 그럴 때는 공비 값의 범위에 따른 극한을 판단해 주시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계속 이어갑니다. 등비수열 수렴 발산 조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앞에 거랑 좀 다르네요. 생긴 것도.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수열의 일반항 경우에는 3의 n 더하기 1 거듭제곱분의 5의 n 거듭제곱인데 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2 거의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던 지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수 법칙에 의하여 식을 다시금 나타내면은 다음의 모양으로 쓸 수 있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5의 전체 n 거듭제곱. 자, 첫 항은 3분의 1 아닙니다. 또 오랜만에 등비수를 하니까 까먹었죠. 수열에서 첫 항 무조건 n에 1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항은 9분의 5니까 0은 아니네요. 자, 첫 항이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공비 친구한테 눈길을 돌리는데요. 공비는 3분의 5이군요. 공비가 3분의 5, 1보다 큰 값이니까 나왔군요. an 수열의 극한, 다시 an 대신에 3의 n 더하기 1 거듭제곱분의 5의 n 거듭제곱의 극한은 양의 무한대 발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로그가 보입니다. 로그 4에서 로그 5를 빼는 거니까 로그 성질에 따라서 지수 법칙 나왔다. 그 다음에는 로그 성질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이것에 대한 거듭제곱이네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5분의 4의 전체 n 거듭제곱. 수열의 극한을 구하려면은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하려면은 첫 항 0 아니니까 공비 값의 범위를 봐야 될 텐데, 자, 이 로그 5분의 4라는 것은 지금 로그의 밑에 따로 나와 있진 않네요. 즉 상용 로그란 뜻이죠. 상용 로그를 통해서 본다면은 이 친구는 로그 10보다는 작은 값 맞습니까? 즉 1보다는 작은 값이네요. 1보다 작은 값입니다. 로그 성질 적은 게 아까우니까 위쪽으로 좀 보내주고, 그렇다면은 1이 나왔으니까 혹시 마이너스 1
상응 로그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10분의 1이죠. 5분의 4는 10분의 1보다 과연 큰 값이 맞습니까? 10분의 8이니까 10분의 1보다는 큰 값 맞네요.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등비수열 2번 등비수열 로그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 극한의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여기 있을까요? 그래도 좀 넓게 자, 2의 마이너스 n거듭 제곱은 2의 n거듭 제곱분의 1이고요. 3의 마이너스 n거듭 제곱은 3의 n거듭 제곱분의 1입니다.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나가네요.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 극한에서 수렴하는 수열의 기본 성질. 자, 2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 수렴합니까? 3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도 수렴합니까? 둘을 억지로 통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각이 수렴한다면은 각각에 대하여 요렇게 각 극한의 합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극한 값이 0이 된다.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일반항 3분의 2이군요. 따라서 공비가 3분의 2니까 이것은 절대값이 1보다 작네요.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식으로 섣불리 계산하지 마세요. 어디가 포인트냐면은 바로 이 지수 부분을 보니 1-n제곱, 특히 1보다도 마이너스 n제곱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는 작업은 항상 어떻게 구하느냐? 등비수열의 공비는 밑이 곧 공비가 되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공비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밑에 대하여 n의 개수 거듭 제곱이 됩니다. n의 개수 거듭 제곱이 언제나 밑의 값이 된다. 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등비수열의 공비라는 것은 밑의 거듭 제곱이다. 밑에 대하여 지수에 있는 n의 개수 거듭 제곱.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에서 공비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2분의 3. 1보다 큰 친구가 되네요. 따라서 그 극한의 값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만만하지만은 않죠. 물론 늘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강조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이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수열의 극한이란 것 자체를 많이 고민해보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낯설음에서 오는 어려움이 지금 제일 큰 겁니다. 기본적인 이제 개념 내용들, 교재에서 그리고 강의에서 언급하는 기본 내용들을 숙지하신 다음에 문제풀이에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판단해 주시면서 때로는 지수법칙, 때로는 로그의 기본 성질, 그리고 공비 값의 범위 판단, 이런 작업들을 바탕으로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여부를 찾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연습은 문제를 통해서 할 텐데요. 괜히 RPM에 있는 유형 문제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많이 빼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빼먹게 돼요. 꼬박꼬박 챙겨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죠. RPM에서 개념 설명 나오고 나면은 개념 설명이라보다는 공식 정리한 부분 다음에 나오는 기초 연산 문제들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추가로 뭐 기본적인 연산 문제 필요하다면 쌤한테 부탁을 하세요. 쌤이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줄 수 있으니까요. 요구하는 친구들에겐 줄 테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필요하다면은 목마르면은 우물 가서 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께 문제를 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의 이야기들을 거쳤는데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등비수열 극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꼬이네. 난이도가 문제들이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죠?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한다면은 첫항 0이 아니라면, 첫항 0은 너무 단순했으니까 첫항이 0의 값이 아니라면은 공비의 값, 공비값의 범위에 따라 그 극한이 달라진다. 자, 1번을 보면은 2번을 보아도 3번을 보아도 등비수열은 아니네요. 등비수열이 쓰여있는 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을 이용하여 만든 수열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극한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2n 거듭제곱 마이너스 8의 n 거듭제곱 8의 n 더하기 1 거듭제곱 더하기 3의 2n 마이너스 2 거듭제곱 이렇게 있네요. 등비 거듭제곱이 되어 있든 뭐가 되었든 수열 극한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우리 일단 n에 무한대 넣기로 했죠. n에 무한대 넣으면은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나오고요. 분자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다. 이렇게 빨리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거 문제 풀이해서 이렇게 적는 거 아니고 요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부정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무리식인 경우 유리화를 하는데 무리식은 아니네요. 그럼 유리화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라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열 극한의 계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최고차항이라는 게 있습니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거듭적으로 지수로 나타나 있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다항식의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 최고차항 대신에 누굴 보느냐? 요거 기억합시다. 미세 절대값이 그냥 밑도 아니고 미세 절대값이 제일 큰 항으로 나눠준다. 최고차항 대신에 미세 절대값이 제일 큰 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자 분모를 얼마로 나눈다? 8의 n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한 친구 반성하세요. 왜? 쌤 앞에 얘기했잖아요. 등비수열의 공비는 무엇으로 구한다? 그냥 밑이 아니라 지수 부분에 있는 n의 개수 거듭제곱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개수 거듭제곱입니다. 자, 3의 2n 거듭제곱은 공비가 얼마? 3이 아니라 3의 제곱 9가 공비가 되고요. 8의 n거듭제곱의 공비는 얼마? 8의 1제곱 8이군요. 8보다는 9가 더 크니까 분자 분모를 9의 n거듭제곱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필 미세 절대값이 제일 큰 녀석으로 나누느냐? 문제 풀이를 통해서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자 분모를 9의 n거듭제곱으로 나누고 나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분모의 첫 항은 똑같은 녀석으로 나눴으니까 1이고요. 9의 n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지수법칙 빠르게 적용해주세요. 9분의 8의 n거듭제곱이고요. 8의 n 더하기 1거듭제곱이니까 8 곱하기 9분의 8의 n거듭제곱 그리고 3의 2n-2제곱이니까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 9분의 1 곱하기 약분되어서 그냥 떨어지네요. 네, 지수법칙을 써도 좋고요.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자, 쌤이 문제를 풀면은 왜 하필 미세 절대값이 큰 녀석으로 나누는지 알 수 있다고 했죠. 미세 절대값이 큰 녀석으로 나누었더니 그 공비의 값들이 9분의 8이랑 공비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절대값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나오죠. 공비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렇다면 그 극한은 얼마가 되죠? 0입니다. 0이에요. 따라서 전체 수열의 극한은 1분의 9분의 1, 9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연산이 가능하니까 분자 분모를 최고차항과 같은 미세 절대값이 제일 큰 항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봅시다.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아싸 루트 발견. 그럼 유리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루트가 있다고 다 유리화는 아니라고 했죠. 낚이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루트가 있는데 루트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루트 빼기 루트 꼴이 있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된다면은 그럴 때 유리화를 하자고 했죠.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루트 하나만 있잖아요. 그럼 이건 유리화를 할 것이 아니라, 뭐 유리화를 한다고 틀리진 않지만 유리화를 할 것이 아니라 분모에서 최고차항과 같은, 즉 미세 절대값이 제일 큰 항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은 분모에서는 9의 n거드 제곱이 제일 큰 친구네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9의 n거드 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9의 n거드 제곱이 루트 안에 갇혀 있군요. 그래서 그냥 9의 n제곱이 아니라 루트 9의 n제곱, 즉 얼마? 3의 n제곱으로 나눕시다. 그렇다면은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안에서 9의 n제곱, 루트 안에서는 9의 n제곱입니다. 나누니까 1 더하기 9분의 2의 전체 n거듭 제곱. 그리고 분자에서는 이제 루트가 없으니까 3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3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의 n거듭 제곱. 그렇다면 3분의 2의 n거듭 제곱 공비의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각각 0으로 수렴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2 곱하기 0이니까 이 2 따로 화살표 없다 하더라도 0으로 수렴한 겁니다. 고로 문제의 정답, 수열의 극한은 3이 된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문제와 살짝 비슷한 듯해요. 앞서는 3분의 1의 거듭제곱, 2분의 1의 거듭제곱이었네요. 3분의 1과 2분의 1의 거듭제곱이었네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는 3의 n제곱에서 2의 n제곱을 빼는 문제군요. 다항식에서도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온다면은 최고차항을 따라간다고 했고요.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 최고차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미세 절대값이 제일 큰 항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미세 제일 큰 녀석은 3이죠. 3의 n제곱 부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풀이가 그 미세 절대값이 큰 항으로 일단 묶어내 보세요. 묶어내면은 첫 번째 3의 n제곱은 1로 바뀌고요. 두 번째 2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의 n거듭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남은 건 3의 n거듭제곱 극한 따라갈 테니까 양의 무한대이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무방하겠네요. 다음 문제. 요거 우리가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한번 다뤘어야 되는 문제 유형인데 말이죠.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는 주로 무슨 이야기였느냐?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면은 실수를 곱하든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0 아닌 것으로 나누어도 모두 수렴한다. 극한값들을 가지고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정말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문제풀이에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자, 현재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AN 수열은 수렴한답니다. 그래서 그 극한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약간의 꼼수 풀이를 하나 한다면은 서술형에서는 절대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되고요. 아직 여러분이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 좀 잘 적용을 못하니까 선생님 먼저 이렇게 꼼수 풀이를 하나 알려주는 거고요. 정석적인 풀이를 곧 이어서 알려줄 테니까 해당 부분까지 보도록 합시다. 자,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여라. 값. 당연히 그 극한을 구하면, 수열의 극한을 구하면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 하지만 무슨 값을 구하여라 라는 말은 일종의 사인과도 같습니다. 숨어있는 암호입니다.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극한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문제에서 뭐라고 하느냐? 참고, 리미트 AN의 수렴 발산 여부,
수렴 가능성 또는 수렴을 조사하여라 라는 식으로 질문을 달리합니다.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극한을 구하여라 하지 않고 수렴 발산의 여부, 수렴 가능성 또는 수렴 여부를 조사하여라. 특히 조사하여라는 게 키워드로 자주 나와요. 이런 말이 있으면 이 수열 A에는 발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넓게 펼쳐주시고요. 단순히 문제처럼 값을 구하여라 라고 던지면 요거 극한 있는 거네 라고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꼼수로 그래 리미트 AN에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어떠한 값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문제에서는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멘트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풀이를 똑같이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다. 왠지 헷갈리진 않겠네요. 그렇다면은 본 문제에서는 식이 다음과 같이 변형하도록 하죠. 리미트 n 무한대에 대하여 an의 극한 대신에 알파라는 실수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정리하는 김에 이 항들도 같이 정리해 버리도록 하죠. 9 곱하기 3의 n제곱 분자에서는 4 곱하기 4의 n제곱 또 an 있죠? 더하기 알파 곱하기 2의 n 거듭제곱. 자, 그러고 봤더니 4의 n제곱, 3의 n제곱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 나눠주는 게 좋겠어요? 4의 n 거듭제곱, 분모에 있는 미세 절대값이 더 큰 4의 n 거듭제곱으로 항을 나눠주는 게 수렴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알파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의 전체 n제곱이고요. 4 더하기 알파 곱하기 4분의 2의 전체 n거듭제곱 고로 0, 0으로 수렴한다. 1보다 작은 공비였으니까요. 극한값은 알파분의 4군요. 문제에서 이게 얼마라고 했죠? 2라고 했으니까 이 an 수열의 극한은 2. 이렇게 문제를 하나 풀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좀 해볼만 합니까? an 수열이라는 부분을 그냥 알파로 바꿔주고 등비수열 극한 똑같이 진행한 것 뿐이에요. 분자 분모 거듭제곱이 나와 있는 게 조금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전혀 못할 풀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런 꼼수 풀이가 이제 있다면은 여러분이 서술형 문제를 풀어나갈 때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식의 풀이를 해야 되느냐, 바로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풀이를 진행하셔야 돼요. 수열 극한 값의 기본 성질, 기본 계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수렴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an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미트 n 무한대 an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렴한대요. 그리고 이걸 그냥 곧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and 이것만 수렴하는 게 아니라 다음의 수열도 수렴한답니다. 리미트 n 무한대 an 곱하기 4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3의 n 더하기 2 거듭제곱. 네, 문제에 있는 바로 그 수열입니다. 이 수열도 수렴한다잖아요. 어디로 수렴? n 더하기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얘는 이 꼼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풀이가 이 등비수열 극한에서 이게 정석풀이에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변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부분 강의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풀이 과정이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차피 an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안 하냐, 먼저 알파로 나타내느냐 뒤에 알파로 나타내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보니까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 없는 그런 풀이군요. 부끄럽습니다. 편집을 하려는 것도 귀찮고
네, 그냥 쌤 한번 쪽팔리고 말게요. 자, 이렇게 등비수열 극한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거듭되고 있으면은 분모에서 밑의 절대값이 큰 녀석으로 분자 분모 나누어 준다. 꼭 기억하시고요. 쉬었다가 등비수열 극한에 대한 이야기 마저 더 가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강의로 만나도록 해요.